안녕하세요. 일간 유정식입니다. 오늘은 피드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평가 제도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것을 대신할 방법으로 그 피드백을 채용 중이거나 앞으로 대체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평가의 본래 목적은 구성원의 역량 개발, 동기부여, 그걸 통한 조직 성과의 창출인 거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기존의 사정형 평가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 제도로는 오히려 구성원들의 동기를 떨어뜨린다. 이런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제가 그동안 그 사정형 평가의 문제점과 그 피드백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많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명해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존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로 활발한 피드백 이걸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 당초에 바라는 효과 뭐 구성원의 역량 개발이나 동기부여 이런 효과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요. 그 리더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일종의 평가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가를 없애는 대신에 피드백을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은 이제 피드백 방식으로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십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큰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인 윤재원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름을 보아하니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재원은 피드백이 평가의 개념으로 구성원들한테 인식되면 자신들이 뭘 개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원래 피드백은 상대방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장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또 그 단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드백하라 이런 말은 오히려 이 피드백하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요. 이 피드백을 받는 사람을 평면적으로만 평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윤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드백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 피드백이라는 말보다는 상대방한테 조언하라 이런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윤재호는 20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교사직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쓴 가상의 지원서를 읽고서 지원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해달라 혹은 조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드백을 요청받은 그룹보다 조언을 요청받은 그룹이 이 가상의 지원자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제안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드백 요청 그룹은 이 사람은 지원 조건을 아주 충족시키고 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고 가르치는 스킬을 적절하게 갖추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코멘트를 썼지만요. 이 조언 요청 그룹은 지원서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지원서를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코멘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조언 요청 그룹은 피드백 요청 그룹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을 34% 많게 코멘트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56%더 많게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재원은 194명의 직원들에게 동료의 최근 업무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 혹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실험한 결과 피드백을 요청받은 직원들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천 가능하지 못한 코멘트를 많이 제시했는데요. 이를테면 업무에 대해 불평 한마디 없이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칭찬이라서 기분은 좋겠지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피드백 해달라는 말과 조언해달라, 이 두 말이 이렇게 의외의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피드백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과거 상황과 과거의 성과를 떠올리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피드백을 상대방의 성과를 심사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피드백이란 말이 미래지향적인 코멘트를 덜하게 만들어 버리는 꼴입니다. 반면에 조언해달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준비를 하게 되죠. 심사하기보다는 기회를 더 알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일종의 넛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드백하기보다 조언하는 게 낫다고 해서 평가를 대체하는 공식적 제도로 피드백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피드백이란 말을 쓰되 그것이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잘 인식시키면 되겠죠. 직원들의 성과를 피드백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말고요. 직원의 개선점, 발전 가능성을 피드백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직원에게 조언하라, 이렇게 말할 때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윤재원이 실시한 후속 실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 가상의 지원자가 쓴 지원서를 이번에는 이 개선점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요. 조언을 요청할 때와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 모기업에 그 피드백을 중심으로 기존의 평가 제도를 대체를 하셔라,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뜻이 연상된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사람은 그 피드백이 이 상대방이 했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답을 하더군요. 또한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드백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기분부터 나빠진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요, 그 사람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드백이란 단어를 양식에 표기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개선해야 될 점, 개선을 위한 나의 제안, 이렇게 두 개의 기임란을 남기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다 이 건설적인 조언이 제시되는 그런 효과를 경험했거든요. 평가를 피드백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드백은 절대 만능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오히려 그 직원들의 동기를 꺾어 놓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직원들의 성과를 피드백하라, 이런 점을 강조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피드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피드백은 과거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조언이 된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